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솔루션에서 기술지원팀 총괄을 맡고 있는 백승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3차 웨비나 때는 설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PDM 전략과 윈치의 소개를 주제로 저희 김중현 프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4차 웨비나에서는 크레오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한 최적화 설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소개, 그리고 두 번째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주요 기능 설명, 세 번째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한 최적화 설계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크레오 12에서 업데이트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능 설명을 잠깐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Q&A를 받고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소개입니다. 요새 AI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챗 GPT부터 시작해서 AI를 이용한 이미지 변환이나 번역 등 여러 분야의 AI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데요. 크레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3D CAD의 AI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의 형상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TO 모듈이라고도 하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의 약자로 직역하면 생성적 위상 최적화인데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 형상 최적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레오 7.0에서 처음으로 해당 기능이 도입이 되었고요. 현재 크레오 12까지 출시가 되었으니 꽤 일찍 AI 관련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특징으로 지금 장표에 나온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경우 AI 기반 제너레이티브 설계 영역에서 획기적인 기능을 도입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모듈을 사용해서 요구사항 및 제약 조건에 따라 특정 재료 및 제조 공정에 대한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GDX를 사용하면 다양한 재료 및 프로세스로 수많은 설계 검토를 동시에 개발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또 클라우드 기반을 GDX라고 하는데 사용하면 실제 환경에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는 고품질의 저비용 설계를 개발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이용을 하면 설계를 좀 더 편하게, 쉽게, 빠르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중이나 제약 조건 혹은 재료들을 설정하거나 제조 공정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설계 목표 값을 설정한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실행을 시키시면 AI가 자동으로 형상을 생성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형상을 자동으로 설계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스케치나 피처 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간소화가 됩니다. 설계 조건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뽑아냄으로써 고객분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또한 AI가 만들어주다 보니까 설계자분들께서 미처 생각하시지 못하는 형상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동반해서 제품을 설계하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단계 때부터 근거 있는 설계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능들은 단지 적층 제조에 대한 부분들만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제품은 단조나 주물, NC 가공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시면서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형상 설계를 하면 이제 작업 절차가 간소화가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조건의 디자인을 빠르게 생성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품의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설계자들이 생각해보지 못하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 보니까 설계에서 이제 차별성을 또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 해석 조건도 고려할 수 있겠고요. 설계자분들께서도 더욱 신뢰성 있고 근거 있는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 공법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실 수가 있고요. 더욱더 성능에 집중하여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GTO 모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해당 모듈의 경우에는 T5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크레오의 경우에는 T1부터 T5 패키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패키지는 아마 T1 패키지, 기본 패키지를 사용을 하실 건데요. 이 기능의 경우에는 제일 윗단계인 T5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모듈만 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은 오늘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으시면 따로 모듈만 구입을 하셔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경우에는 파트 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어셈블리나 조립 부품 형태에서는 사용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파트 모드에서 상단 메뉴를 보시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응용 프로그램 탭이 있고요. 거기서 제너레이티브 설계 혹은 생성형 설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메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기능들에 대해서는 GTO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펑션 쪽에서 제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목표, 재료, 물리 및 제약 조건을 해결하는 설계 솔루션을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고요. 여러 제너레이티브 설계 연구를 정의하여 대안을 탐색하고 최적화된 결과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력 지오메트리 및 정의 기준이 수정될 때 실시간 설계 생성이 시각화가 가능하며 응력과 변형을 평가하기 위해 적분 해석 결과를 조사하고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출력하여서 이제 크레오에서 추가 세분화 및 최적화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설계 연구를 수정하고 최적화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주요 기능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보시면 설계 공간이라는 아까 그 생성형 설계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설계 공간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 있는 기능들은 이제 최적화된 형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 조건들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형상은 AI가 최적의 형상을 탐색하고 생성할 수 있는 초기 재료 공간을 말하고요. 보존된 형상의 경우 설계 과정에서 절대로 변형되거나 제거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을 말하고 있고요. 제외된 형상의 경우에는 최종 설계에서 재료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 외에 정의하지 않은 영역은 지정되지 않은 형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작 형상, 보존된 형상, 제외된 형상, 지정되지 않은 형상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그룹이 또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 같은 기능들도 반영을 해서 해석도 반영을 해서 형상을 최적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실제 설계에 필요한 물리적 조건들을 정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기능이 있고요. 하중 케이스의 경우에는 부품이 견뎌야 하는 다양한 작동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하중과 제약 조건을 조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의 경우 부품이 고정되거나 지지되는 위치를 정의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이고요. 하중의 경우에는 부품에 가해지는 힘 또는 압력, 토크, 중력 등 외부에서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을 정의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촉은 여러 부품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에 힘을 전달하는 방식을 정의할 수 있고요. 질량은 부품 자체의 무게를 하중으로 고려하거나 비구조적 질량 요소를 정의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 기능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설계 기준이라는 그룹에 보시면 설계 기준 추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형상 최적화로 생성될 부품의 목표와 제약 조건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AI가 최적의 형상을 탐색할 때 준수해야 할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 목표에서 최적화하는 형상에 대한 주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질량 최소화 또는 강성 극대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부품의 경량화, 원가 절감이죠. 또는 구조적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 제약 조건에서 부품을 실제로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약 조건들을 미리 지정을 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생성된 형상이 특정 제조 공정에 적합하도록 이제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조건들을 다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 최적화 그룹에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최종 설계를 생성하고 검토하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검토 설정 기능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 실행 전에 최종 결과를 어떻게 생성할지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생성될 형상의 품질과 계산, 시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설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적화 기능으로 이전에 정의한 설계 공간, 물리 조건, 설계 기준을 모두 사용하여 AI 기반 최적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성능이 우수한 형상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최종 결과물은 설계 목표와 설계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최적의 설계가 되고요. 형상 최적화 이후에 검증 그룹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생성된 형상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실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적화 그룹의 검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뜨고요. 충실도를 높이게 되면은 정확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요소 크기의 경우에는 흔히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메쉬 크기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메쉬 크기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소 크기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반복 횟수죠. 반복 횟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정확도도 올라가게 되는데, 대신 시간은 오래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찾아서 설계자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본 형상에서 조건들을 다 지정을 하고 최적화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이런 형상이 생성이 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한 최적화 설계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스티어링 스텝 모델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형상 최적화를 진행을 한 다음에 개조 후에 실제 모델링에 적용시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변경하고자 하는 파트 형상 원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스템 부분이고요. 네, 저 스템 부분을 형상 최적화 기능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 형상을 만들기 위해 이 원본 형상을 먼저 한번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지금 바디가 두 개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원본 형상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냥 홀 위치만 뚫려 있는 이 형상이 원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 가운데 부분을 좀 더 살 빼기를 해놨죠. 보시면은 조금 1차 가공을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 지금 살 빼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보시면 원본 형상이랑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형상 최적화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시작 형상을 아까 원본 형상을 선택을 해주고, 보존된 형상에 이제 1차 가공된 형상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물리 조건들을 이제 지정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제약 조건에서 고정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고, 고정되는 부분을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해주면 화살표로 표시가 됩니다. 하중 역시 마찬가지로 하중에서 힘을 선택을 한 다음에 힘이 부여될 부분 면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방향성 컴포넌트, 그리고 X방향으로 5200
Y방향으로 3000 입력을 한 후 단위는 뉴턴으로 변경을 해주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힘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설계 기준 추가를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 최대화나 질량 최소화 둘 중에 원하는 기능을 하나 선택하실 수 있고요. 지금 강도 최대로 한 다음에 부피 제한을 67%로 제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제약 조건에서 면을 대칭으로 뒀고요. 재료의 경우에는 비금속 재질인 알루미늄 규소 구리 얼로이 캐스트 요 재료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로 활성화를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설계 기준이 정의가 되고요. 검토 설정을 클릭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요소 크기 같은 경우에는 2.92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처럼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그 아까 비었던 그 부분의 형상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이제 약간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적화가 금방 되겠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잘 디테일하게 제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시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고요. 시뮬레이션 결과 표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형상에 대한 이런 시뮬레이션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최대 응력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 걸리는지, 최소 응력은 어느 쪽에 걸리는지 프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변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변이 역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프로브를 이용해서 최대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과 최소 변이 일어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변형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재생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실제로 변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다시 시뮬레이션 결과 표시를 누르시면 원래 메뉴대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진 형상을 저장하고 싶으시면 설계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새 부품으로 할 거냐 현재 부품으로 할 거냐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새 부품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재구성됨 클릭을 하시면 해상도 같은 것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 조절을 한 다음에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장할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저장이 됩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일단 중복되는 이름이긴 했는데 이렇게 형상을 재구성하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만든 형상을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로 저장이 된 이 형상은 저장이 되면 오픈이 되고요. 보시면 모델 트리에서 생성형 설계라고 하는 저 부분이 새로 생기게 되고요. 검토 편집을 누르게 되면 다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모델 그 메뉴로 돌아가게 돼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이런 걸 다시 설정해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끈 다음에 이번에는 설계 기준을 새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피 제한을 70%로 둘 거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해서 프론트면을 잡고 양쪽으로 대칭인 형상이기 때문에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선형 밀어내기라는 제약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아까와 동일하게 알루미늄 규소 구리 캐스트 요 재료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활성화를 시켜준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토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반복 횟수를 456회로 한번 늘려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제약 조건이나 하중은 기존에 있던 그런 값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다시 최적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뮬레이션 부분도 같이 또 실행이 돼서 이제 형상을 최적화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속 조건이나 제약 조건이나 또는 검토 조건이라든지 설계 기준 같은 게 추가가 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컴퓨터 사양이 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해석 툴도 고사양 PC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처럼 이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조금 높은 사양의 PC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최적화 중 하면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또 보시면은 이제 지금 소요되는 시간들도 시간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조금 다른 형상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죠. 제가 아까 설계 기준 추가해서 대칭 말고 하나 더 추가한 게 있었죠. 선형 밀어내기 라는 그 제약 조건을 또 걸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78%좀 넘었는데요.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최종 시뮬레이션 패스라고 떴죠. 그래서 완료가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형상이 아마 연한 녹색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시뮬레이션이 완료가 됐다고, 최적화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걸린 시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시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응력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프로브를 통해서 최대 응력이 걸리는 부분과 최소 응력 걸리는 부분이 아까랑은 좀 바뀌었죠. 변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변형 애니메이션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끈 다음에 설계 생성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새 부품으로 해상도는 재구성됨 해가지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따로 저장을 안 할게요. 저는 해놓은 게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저장한 파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새로운 형상을 만든 파일인데요. 보시면 이게 방금 전에 시뮬레이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생성된 최적화 형상이고요. 이게 리빌딩 형상입니다. 조금 몇 가지를 추가했어요. 라운딩이라든지 이런 알값들을 줘가지고 실제로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 한번 개조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개조된 파일을 나중에 요 어셈블리에 적용을 할 건데 그 전에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리면 보시면은 원래 오리지널 형상과 1차적으로 만들었던 형상 맨 마지막에 리빌딩 형상까지 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게의 경우에는 초기 오리지널 0.88호인데 1차 때는 많이 줄었죠. 근데 저런 형상은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제약 조건을 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빌딩된 형상의 경우에는 0.8kg으로 무게 차이는 별로 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인 형상으로 형상 최적화가 진행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파트를 이제 어셈블리 상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 대체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방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 리빌딩 된 파트를 선택을 해서 대체를 해줍니다. 이렇게 반영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확대를 해서 보시면 리빌딩 된 형상이 지금 적용이 돼서 어셈블리에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꽤 잘 사용을 하시면 설계가 많이 간편해질 수 있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출시된 크레오 12.0.4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능이 더욱 향상이 되었습니다. 향상된 기능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크레오 10에서 추가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능 항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 최적화 스터디 및 항복 응력 진단 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존된 바디 및 서피스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강체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 효과, 주요 기능과 개선 효과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열 최적화 연구에 대해서는 한번 간략하게 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기존 크레오 11 버전까지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열 최적화 연구는 지원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크레오 12 버전에서 해당 기능이 추가돼서 이제 열 해석 최적화 유형을 이용을 해서 형상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들어오시면 이렇게 파트가 지금 두 개, 시작 형상이랑 보존된 형상이 나눠져 있죠. 보시면 검토 부분에 가시면 열 검토라는 부분이 있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메뉴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대륙의 수라든지 뭐 주변 온도라든지 열 해석 관련 값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중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달리 전열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전열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30이라고 하시고 와트라고 하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네, 이렇게 하중도 열하중을 줄 수가 있고요. 설계 기준 추가 보시면 이번에는 질량 최소화와 최고 온도 최소화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질량 최소화라고 선택을 하고 최고 온도는 75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재질은 그대로 그냥 쓰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설정이 되고요. 초기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설정 값들에 대해서 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있는 저 형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적화 전에. 네. 해서 여기서 모델 제너레이티브 트리거든요. 저기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제가 설정한 값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적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부여한 조건들을 반영을 해서 형상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도 보시면 일단 형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또 바뀌었죠. 최적화 43% 넘어가고 있고요. 계속 형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55%, 57% 해서 쭉쭉쭉 최적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이번에는 온도라고 해서 아까 설정한 값을 반영한 최적화 형상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좀 마찬가지로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약 조건을 좀 추가를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검토 설정 부분에서 이번에는 충실도를 4로 올리고 그리고 나서 최적화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최적화가 진행이 될 텐데요. 새로 부여한 조건을 이제 반영을 해서 다시 최적화를, 형상 최적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네.
네, 계속 변하고 있죠. 이제 요 제네레이티브 디자인 기능을 한번 보시다 보면 약간 나중에는 그러면 설계자들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설계 형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은 어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상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도 이 형상이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 설계자분들께서는 자리를 위협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형상 최적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제 PC도 사양이 안 좋은 PC는 아닌데 물론 노트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꽤 고사양의 PC거든요. 그럼에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석과 관련된 부분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PC 사양이 좀 안 좋다 보면은 이런 최적화할 때 시간들이 조금 더 오래 걸리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40% 조금 넘었는데요. 일단 아까랑은 형상이 좀 다르게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최종 시뮬레이션 패스로 넘어갔고요.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됐다고 이제 창이 하나 뜨면서 나올 텐데요. 조금 걸리네요. 네, 완료가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시를 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느 부분에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크레오 12에서 추가가 됐고요. 아까 앞장에서 봤듯이 일단 크게는 3가지 정도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이런 자세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이제 9월 2일 날 화요일이거든요. 그때 PTC 크레오 12 런칭 웨비나가 또 있습니다. 그때 해당 내용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Q&A를 진행하고서 그리고 나서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